자, 다사다난했던 8월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9월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수익률 1을 기록한 매니저죠. 김도구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구입니다. 네, 오늘 되게 시장이 기분 좋게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관심 보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수가 바닥 다지기에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게 큰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0년 저점 자리, 2008년, 1998년 저점과 소위 비슷한 소위 평행이론과 같은 그런 그 저점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평행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지금 저점의 구간이 과거 그 2008년과 98년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하락의 시작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던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미 한 차례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다음 한 2주 정도에 그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런 금융 완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미국은 지금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하고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나오고 또 이 미국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관세를 받아서 국가의 재정이 늘어났지만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게 전부 미국 기업들이나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 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책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 모드라든지 좀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스탠스에서 글로벌 그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는 중국이 소비부양책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내년도 재정을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 가까이 재정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10%가 여러분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500조 정도 되는 그런 그 예산 속에서 10%면 50조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500억 달러. 여러분들 77년에 저희가 우리 국가 전체 수출 규모가 77년에 1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는 추가로 이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부양책으로 투입할 예산 규모가 무려 50조 원이라는 사실, 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공교롭게도 500억 달러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합니다. 통일되면 독일 정도는 가볍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지금 짠돌입니다. 독일이 얼마나 짠돌이냐면 지난 2011년에 이 그리스 그 재정 부채, 국가 부채 문제로 인해서 유럽 재정 위기 사태가 나타났었죠. 그때도 이 재정을 풀지 않았던 짠돌인데 이번에 유럽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독일이 여기도 똑같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글로벌 그런 그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및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정부들은 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단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독일도 미국도 한국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작은 국가들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여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또 쓰게 되면 세계적인 경기는 전환이 되면 상승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대저점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지만 또 2008년도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 타이밍 이때에도 똑같이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FRB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오게 된 경기부양책은 당시와는 좀 다른데 미국은 급하니까 그때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썼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강도보다는 중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그다음 한국이나 이런 좀 다른 재정의 여유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니까 이것은 똑같이 평행구조 속에서 본다면 지난 2008년도 저점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수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실주, 테마주,
잡주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단타 쳐서 부자된 거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수가 크게 돌아서게 되면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는 지금 저점을 다시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짧게 보더라도 앞으로 1년 내지는 2년, 1년 반 정도 이상은 지수가 상승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1년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부실주 1년 들고 가기 어렵거든요. 부실주는 뭐 1박 2일 2박 3일 이상 들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량주, 실적 호전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바닥에서 사는데요. 바닥에서 사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우량주,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 비전과 맞물리는 그런 섹터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지수 바닥에서 우선 매수할 섹터라고 하는 것은 중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부실주들은 추세를 논하기 어렵고 반짝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세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반등 종목들, 예를 들면 어제와 그제는 소위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했고 오늘은 낙폭이 과대했던 중국 관련 소비재주라든지 소위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소재 산업재들이 과거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국면에 있던 종목, 대상투를 치고 나서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들이 지수가 저점을 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온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큰 수익은 반등해서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추세 전환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 지수 바닥에서도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이런 섹터들에서 앞으로 기대 수익이 크다. 이 종목들이 결국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100%, 200% 또는 뭐 50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섹터에 나온다. 투자의 기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전략을 펴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울돌목 아시죠? 네, 거기는 이제 숭어철이 되면 숭어가 막 이 좁은 울돌목이니까 이렇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숭어가 지나가는 숭어떼가 올라올 때는 물반 숭어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에도 많이 나왔지만 울돌목에서 잠자리채 같은 뜰채로 숭어를 집어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이 저는 무릎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무릎 매수 솔루션에 의해서 잡아내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 52주 신고가를 벌써 기록하고 있어요. 지수가 저점이 확인된 게 오늘이지만 이미 주도주들은 신고가에 근처에 있거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이 종목들의 앞으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100%, 200%가 앞으로 1년 후에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포트를 구성한다면 이런 종목들 구성해서 해야 되고 지금 숭어철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이 숭어철에서 뜰채만 갖고 퍼올리면 대박 큰 월척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리에 왜 우량주를 사야 되냐면 실적 호전 우량주를 사야 되고 신고가용을 사야 되냐면 지수가 바닥에도 악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별 악재도 그렇고 업황적인 악재도 그렇고 거시경제적인 악재도 점점점 저 악재가 소진되는 국면에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악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황이 나쁜 추세 하락 섹터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약하고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악재만 나와도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떨어지는 폭이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 종목을 손대지 말자 이런 얘기가 하고 언제든지 이 종목들은 큰 악재가 나올지도 모른다. 왜? 업황이 나쁘다 보면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나쁘고 자금 사정이 나쁘다 보면 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적 악화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좀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도 실적보다는 이 성장성을 우선시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특례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종목들 중에 틀림없이 앞으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때 어느 때 증자라든지 이런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납품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계약이 뭐 해지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닥에 잔여 악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리에서도 미래의 비전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서 우량주인 그런 종목들은 즉 이제 신고가 근방에 있는 좋은 우량주들은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라는 사실. 이런 면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또 황금 포트를 구축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전 시간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면 이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산업정책 측면에서 가르쳐 줬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좀 약한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정책들이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능화 사회 쪽에 선도 국가가 되는 쪽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고도화 작업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5G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초고속 초지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컴팩트하고요. 우리나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구 밀도도 높고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작은 영토가 오히려 약점이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진화 사회에서는 작은 영토 오히려 강점인 그런 상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에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개념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이런 투자들도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마켓시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내재화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선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란선 이 종목이 이제 KMW 지나는 자리 여기가 이 자리가 어디냐 16,000원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와서 뭐 이 종목이 6만 원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이 종목들을 사게 되면 이렇게 이 종목도 지금 300% 정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마콘데서라는 종목도 여기 이 자리가 지금 19,000원 자리인데 이게 10만 원을 넘어가 있었던 그런 그 종목입니다. 지금 이 무릎을 지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발굴한 스타 종목이었던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이 무릎을 지나는 자리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여기까지도 3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고가 상태지만 김동구 매니저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의하면 이제 막 무릎을 통과하는 게 보이세요? 네, 우리 앵커님 보이시나요? 네. 이 종목 바로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신기술주, 소위 그 블랭크 마스크 제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걸 신기술 개발하면서 이 종목의 부가가치가 확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주, 신소재주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종목에 집중한다면 이 종목은 뭐 지금 보기에 따라서 목표치가 22,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공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주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 무료 방송이 기대되거든요. 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바닥에서 부실주, 테마주를 살 것이냐, 대바닥에서 우량 실적 우량주이면서 앞으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1박 2일 하루살이 패턴이라면 단기를 할 것이고 중기적으로 1년 상승을 본다 그러면 대저점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냐 다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0년 만에 온 큰 대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 진입하고 무릎 종목들을 산다면 기대 수익 200% 300% 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황금 포트 구축 전략 잠시 후 5시부터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은 내일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